수많은 사람들이 주택가의 어느 집 마당에 모여있다. 모두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마당 안에서 구슬하는 박수무당을 바라보고 있다. 박수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A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집의 마당까지 와서 직접 구슬한다는 소식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모든 굿은 끝이 났고 의뢰인인 집주인은 A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에게 돈을 내놓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역시 신통하다고 감탄을 하며 흩어졌고, 돈을 받은 A는 자신의 수행자들과 함께 현장을 정리한 후 신당으로 돌아갔다. 초보 무속인인 나 역시 그의 명성을 익히 들은 바가 있었다. 굿판을 벌였다 하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억대의 굿값이 든다는 그가 대체 얼마나 영험한 무당인지 정말로 궁금했다. 그가 그렇게 뛰어난 무당이라면 초보자의 입장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나는 무속 분야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사정을 하여 몇 달이 지난 후에야 겨우 A를 만날 수가 있었다. 근래의 유명세에 걸맞게 그의 집과 신당은 아주 크고 으리으리했다. 제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만난 A는 당당한 풍채에 밝은 인상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다. 그는 날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늘도 구슬하고 막 들어왔는데 자네를 보게 되니 참으로 반갑구먼. 그 무렵에 A는 하루에도 몇 번의 굿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나 같은 신참을 만나주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내 입장에선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A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안을 둘러보던 중에 굿에 쓰이는 제사상이 눈에 들어왔다. 아, 이건 내가 항상 쓰는 상이지. 그런데 항상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거슬렸다. 상 자체는 닦아서 쓸 수가 있다고 쳐도 설마 그 위에 온갖 과일과 다과 등을 재활용한다는 말인가 싶었다. 내 눈치를 살피던 A는 넌지시 말을 건넸다. 자네가 이 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나랑 같이 굿자리 몇 번 돌면서 일을 배울 수도 있어. 그런 예상치 못한 제안에 무척 기뻤던 나는 그날 이후로 A의 굿자리에 몇 번 참석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나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A의 말대로 굿은 물론이고 굿에 쓰이는 제사상까지 매번 모두 똑같았던 것이다. 항상 같은 상에 같은 과일과 다과들, 심지어 그 위에는 먼지까지 쌓이고 있었다. 참다 못한 내가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A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니, 뭐 어차피 내가 바쁘기도 하고 이거 좀 다시 쓴다고 영들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말을 끝으로 난 A와 작별하게 되었다. 아무리 유명한 무당이라 한들 아닌 건 아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굿을 하러 갔던 A가 갑자기 객사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곧바로 A의 장례식장에 가보니 생전에 그와 함께 일을 했던 무당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 역시 전국에서 소위 이름 꽤나 있다는 무속인들이었다. 장례식이 마무리된 후 죽은 자의 넋을 기린다는 진호기 굿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리 보였다. 그런데 뜬대왕을 부르던 무당이 좀 이상했다. 참 이상하네. 자꾸 맥이 끊기고 뜬대왕이 실리지가 않는데. 여기서 뜬대왕이란 저승에 있는 10명의 왕을 말하는 것으로 저승에 온 자가 생전에 지은 선행과 악행을 재판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킨다. 일종의 사자인 뜬대왕이 영매인 무당의 몸에 실려야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후로 몇 번을 더 시도해도 뜬대왕은 실리지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
벼락은 굉음과 함께 사자상에 내리꽂혔고 상은 두동강이 나버렸다. 구파는 삽시간의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무당들이 의식을 멈추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구판이 벌어지는 신당의 마당 앞에 섰다. 차문이 열리고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내렸는데 예사롭지 않은 한복의 자태에 날카로운 눈빛까지 그녀는 누가 봐도 무당이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몇몇의 무당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현업에서 활동하는 모든 무속인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무녀 비였다.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녀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서 두동강이 난 사자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놈이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정녕 모르는 거야? 그녀는 좌중을 둘러보며 근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무당의 본분을 벌써 잊었어. 현생에 죄를 짓지 말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 같은 사람이 존재하거늘. 그러면서 그녀는 신당의 한쪽 구석에 놓여진 A의 제사상을 가리켰다. 여전히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것은 A가 생전에 구슬할 때 썼던 것이었다. 저것 좀 보라고. 중생을 구제하고 신령님을 모신다는 놈이 감히 저 따위 짓을 해. 이게 죄가 아니면 뭐겠어? 무당이 돈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짓다니. 이놈은 사바세계에 묶여있다. 절대로 10대왕 앞에 갈 수가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뜬대왕은 실리지 않을 거야. 생전에 얼마나 많은 업을 쌓고 죄를 지었으면 사자조차도 데려가지 않겠어. 사자에게도 버림을 받다니. 다들 정신 차리라고. 그런 그녀의 벼락 같은 호통에 구파는 유야무야 끝이 나고 말았다. A는 돈에 눈이 멀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한평생 희생해야 하는 무당의 본분을 잊고 말았다. 아직도 사바세계에 묶여있을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지만 한낱 재물을 얻기 위해 죄를 짓고 업보를 쌓았던 그 행동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인근의 초등학교 행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소소하게 나레이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금 독특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다. 얼마 후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1박으로 야영을 하는데 담력 시험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괴담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평소에 그런 체험을 좋아했던 데다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동심이 되살아날 것만 같았다.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한 나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적당히 무서우면서도 조금은 흔한 이야기를 몇 가지 준비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약속한 날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얼굴 아래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얘들아. 이번 이야기는 한밤중에 학교에서 이상한 조명을 비추고 있는 이상한 삼촌의 이야기. 비록 청자가 아이들이었지만 난 최대한 무섭게 분위기를 연출하며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 역시 모두 나만큼 진지해 보였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겁을 먹으며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요즘 학생들이 아이답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애는 애구나 싶어서 속으로 귀엽다고 생각했다. 난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얼마 후에 준비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고 형광등을 켜자
교실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여있는 쪽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아이들의 숫자가 확실히 줄어든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정확히 몇 명이 줄어들었는지 숫자로 표현할 순 없었지만 아이들의 수는 확실히 줄어들어 있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모든 조명을 끈 채 손전등 불빛에만 의지하여 이야기를 하며 봤던 그 얼굴들이 밝아진 교실에선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교실 안에는 아이들을 관리하던 선생님들도 함께였는데 그들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나는 너무 겁을 먹어서 담력 시험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아이가 있는 거라 생각했다. 다음 날 보수는 이미 받았지만 돈을 떠나서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나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그 행사를 맡기 위해 학교에 인사를 하러 갔다. 담당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난 슬쩍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어제 집에 돌아간 아이들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너무 무섭게 했나요? 네? 아니요. 전혀요. 아이들 모두 학교에서 묵었습니다만. 그래요? 참가한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이었죠? 28명이었습니다. 그 대답에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수는 분명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를 한 곳은 2개 반의 아이들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넓은 시청각실이었다. 아이들은 분명히 그 공간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많았고 교실이 밝아진 후 아이들의 수가 줄었다고 느꼈을 때도 4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다. 대체 내가 본 것은 뭐였을까?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가고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단체 야영은 중지된 것 같았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세어가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물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